50만 원부터 한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가 보통 있어요. 물론 뭐 개원하신 분들 중에 뭐 거의 뭐 특혜입금 원장님들은 뭐 2천만 원도 주급으로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버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해서 뭐 성공을 하시든지 그거는 다른 문제고, 치과에서 해서 나는 뭐 돈 엄청 벌어가지고 세워야 돼,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오버했네. 뭐 세우세요. 안녕하세요. 브랜드된 김쌤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치과의사 연봉, 돈 얘기 한번 해보죠.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치과의사는 어느 정도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튜브 보니까 뭐 이런저런 연봉에 관한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다 대략적으로 일반인들이 아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연봉 대충 어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월천. 근데 요즘 뭐 워낙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다른 직종에서도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보통 뭐 연봉이 뭐 5천, 그 다음에 뭐 연봉, 억대 연봉,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죠.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고, 치과의사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달라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일단 첫 번째, 개원이가 있겠죠. 개원이도 병원을 열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요. 임대료 다르고, 나가는 인건비도 다 다르고, 그 지역에 있는 물가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출로만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치과에서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에 한 달 매출을 올린다. 그 원장님이 10% 혹은 2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나가는 게 다르니까. 그리고 세후 소득은 또 달라져요. 제가 뭐 다르다는 얘기만 하니까 뭐 말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팩트예요. 왜냐하면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제가 치과대학의 동기들이 100명이에요. 100명.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그 친구가 세후에 얼마를 가져가는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대충 가늠할 수는 있지만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두 번째는 페이닥터, 우리가 보통 봉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졸업하자마자 가는 이제 1년 차부터 있겠죠. 페이닥터들도 전문이냐 일반인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어요. 전문적으로 뭔가 교정이라든지 혹은 임플란트, 뭐 보철, 심미보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원장, 즉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높으신 분들은 좀 더 급여가 높으시겠죠. 그 다음에 일반인들, 전문적인 진료를 할 수 없는 원장님들은 아무래도 급여가 좀 낮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이나 일반인에 따라서 또 급여가 달라져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근무하는 일수도도 달라요. 그래서 주 3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 4일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지만, 혹은 한 달에 내가 500만 원을 벌지만 3일 근무하는 사람이랑 5일 근무하는 사람이랑 당연히 하루에 급여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틀린다는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가 처음부터 다 다르다. 결국 결론은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페이 원장님들도 급여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병원급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이러한 교수님들은 역시 급여로 책정되는 것들이 과에 따라서 다 다르고, 대학병원급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치과의사의 급여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급으로 나누고 싶어요. 주급으로. 약간 뭐 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제 생각에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급으로 나눴을 때 치과의사는 50만 원부터 한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가 보통 있어요. 물론 뭐 개원하신 분들 중에 뭐 거의 뭐 특혜입금 원장님들은 뭐 2천만 원도 주급으로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버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트는 모르겠어요. 네트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 치과의사 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차이가 10배, 20배 가까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전문직도 한번 우리가 가볍게 생각 한번 해보시죠. 연예인, 운동 스포츠 선수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교사, 약사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전문직들도 평균치랑 달리 그 직업군 내에 연봉이 10배에서 20배 가까이 다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요즘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직종 간의, 즉 다른 직업과 직업 간의 연봉의 어떤 격차보다는 한 직업 내에 연봉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예전에는 이런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에 따라서도 연봉 차이가 많이 났지만 지금은 점점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어떤 전문직들 간에서도 거의 이제는 차이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은 뭐 카드라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웹툰 작가는 뭐 한 달에 1억을 벌더라. 또 어떤 성형외과 의사는 뭐 한 달에 또 몇 억을 벌더라. 사실 그거는 정말 카드라예요. 이제 치과의사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치과의사로 다시 축소시킬게요. 치과의사들이 이러한 주급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이제 치과의사가 됐잖아, 면허를.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아니면 뭐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얘기하잖아. 치료를 많이 해요. 그렇지. 환자를 많이 봐야지. 환자를 많이 봐야지만 결국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보려면 진료 시간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가의 진료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반대급 부족으로 생기는 것들이 뭘까요? 자기 일단 몸이 상한다니까. 목이 나가죠. 허리 나가죠. 자세가 워낙 안 좋잖아. 앉아서 맨날 거의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또 본의 아니게 과잉진료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과잉진료가 되면 안 되지만 무리해서 진료를 한다는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작용이 많죠. 몸도 상해, 정신도 상해, 욕도 들어. 난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주급을 향상시키는 행위들을 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운동선수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은 이런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점점 더 자기의 어떤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하겠죠. 물론 치과의사들도 환자를 통해서 배우고 공부도 계속 졸업 이후에도 해 나가긴 합니다. 이 치과의사는 질적으로, 즉 양질의 진료를 통해서 좀 더 나의 어떤 진료 수준을 높이고 환자에게 편안한 진료를 해서 결과로 내가 보람을 찾는 의료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치과의사라는 어떤 전문직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공공성도 있다는 거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원이든 혹은 급여를 받는 페이닥터든 다 떠나서 환자를 치료를 해야 하는 사명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급 5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우리가 어떤 돈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 평균을 따져도 뭐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좀 적게 버는 사람들은 치과의사라서 보람도 못 느끼고 아니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무리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바라보는 치과의사의 어떤 좋은 상이나 혹은 이제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참고해야 될 만한 사항은 이러한 치과의사들이 연봉이 얼마를 받을까라는 것보다는 정말 치과의사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치과의사는 어떤 치료들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평균적인 급여보다도 더 높게 받으려면 열심히 이빨 깎고 브라켓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노? 자기가 번 거 조금이라도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모아서 재테크하면 되지. 그거는 일반인들하고 똑같아. 치과의사라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치과의사의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다라니까 우리의 한계는. 뭐 그것보다 더 나는 뭐 이거 더 뛰어넘고 싶어. 열심히 깎아야 돼. 너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거 하면 돼요. 사업을 하든지 뭐 다른 또 뭐 치과의사 원장님처럼 뭐 임플란트 회사를 차리시든지 아니면은 재료상을 차리시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뭐 다른 건강식품 회사를 차려서 성공하면 되는 거죠. 부동산 투기꾼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농담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뭐 성공을 하시든지 그거는 다른 문제고 치과에서 해서 나는 뭐 돈 엄청 벌어가지고 세워야 돼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오버했네. 뭐 세우세요. 세우고 싶으시면. 아무튼 대부분의 여러분들 주변의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양질의 진료를 목표로 하는 훌륭한 치과의사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프렌디된 김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좀 말이 많아져. 근데 논리가 다 맞잖아. 나 전개가 나쁘지 않은데. 나 그런 거 안 할래. 이제 나는 어차피 구독, 좋아요 필요가 없어. 어차피 공익성으로 가기 때문에. 좋아, 니를 위해서 내가 딱 한 개만 한다.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세요.